회원님 안녕하세요. AI 은퇴 준비 파트너 박지원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5월 16일에 한번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이후로 그 심각성이 더욱더 커져서 오늘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사이에 미국, 일본, 영국 세 나라의 그 장기 국채 수익률이 동시에 수십 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은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고요. 이것은 3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채권 수익률은 모든 주식의 중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메커니즘을 회원님께서 직접 작동할 수 있도록 한 단계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5.2%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장기 국채는 27년 만에 신고점 영역에 진입을 했고요. 영국 30년물은 5.86%까지 치솟아서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1998년입니다. 그 추리고는 세 가지입니다. 미국은 미국과 그 이란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페드의 정책 불확실성,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의 18조 엔 추가 경정 예산과 11조 엔 추가 국채 발행, 영국은 키어 스테이머 총리의 리더십 위기와 그 앤디 버넴 시장의 그 도전입니다. 회원님께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왜 주식시장을 끌어내리는가? 이미 상식적으로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6개월 추이입니다. 5월 19일 기준으로 4.67%입니다. 위험선이라고 할 수 있는 4.5%를 명확히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변화의 속도입니다. 지난 1개월 동안 42 베이시스 포인트, 즉 0.42%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모기지 금리, 회사채 발행 금리, 학자금 대출, 그리고 회원님의 IRP 계좌 안에 들어있는 채권 펀드 평가 가치까지 이 숫자 하나에 모두 연동됩니다. 더 무서운 신호가 있습니다. 개전 직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페드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기대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연말까지 오히려 그 인상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글로벌 차입 비용의 벤치마크가 변동했다는 의미입니다. 한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이 차트는 5개국 국채의 6개월 전과 현재를 비교한 겁니다. 미국 10년물은 4.68, 미국 30년물은 5.2, 일본 10년물은 2.27, 일본 30년물은 3.63, 그리고 영국 30년물은 5.86인데 다섯 개 모두 지난 6개월 동안 동시에 올랐습니다. 공통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란 전쟁이 유가를 끌어올려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고요. 둘째는 각국 정부의 재정 확장 우려입니다. 세 번째는 중앙은행 정책의 신뢰성에 시장이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회원님께 가장 중요한 함의는 이겁니다. 안전자산 도피처가 좁아졌다는 뜻입니다. 주식이 위험하니까 채권으로 옮긴다는 단순한 전략은 이제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메커니즘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할인율 상승입니다. 모든 주식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인데 그 할인율의 기준이 국채 수익률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오르면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줄어들게 되겠죠. 두 번째는 위험 프리미엄 압축입니다. 안전한 채권이 4.6%를 보장하면 주식은 그 이상의 기대 수익을 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실질금리 상승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차감은 후에 진짜 차입 비용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할 때 주식시장은 단순한 변동성이 아니라 구조적 압박을 받습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을 시각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10년물 수익률 변화에 따른 자산별 가격 충격을 보여줍니다.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단기채는 듀레이션이 1.9입니다. 장기채는 수익률이
100베이시스 포인트 오르더라도 가격 손실은 1.9%에 불과하다는 거고요. 반면에 그 장기채는 듀레이션이 18입니다. 같은 100%, 100bp 상승에 18% 손실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은 그 더 극단적입니다. 나스닥 100의 시료 듀레이션은 약 25, AI 테마주 평균은 35에 이릅니다. 따라서 그 100bp 상승에 AI 테마주는 마이너스 35% 충격, AI 테마주는 마이너스 25%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그 점선을 보겠습니다. 최근 1개월에만 42bp가 움직였습니다. 이 추세가 한 번 더 반복되면 AI 테마주는 추가적으로 15% 마이너스 충격에 노출됩니다. 물론 듀레이션은 학술적 추정치이며 실제는 그 EPS 성장률과 할인율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이 그래프는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민감도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도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우연 프리미엄입니다. 이 차트가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건데요. 주식의 어닝 일드, 즉 PER의 역수와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비교한 겁니다. 둘의 차이가 주식 우연 프리미엄, 즉 ERP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1989년도부터 2024년까지 34년 동안 S&P 500의 어닝 일드는 평균 5.49, 10년물은 4%였습니다. 주식이 채권보다 1.5%포인트 더 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S&P 500 어닝 일드가 3.14, 10년물 4.68, ERP가 마이너스 1.54입니다. 주식이 채권보다 1.5포인트 적은 수익을 약속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빨간 막대가 두 개 음수 영역에 있는데요. 합리적 투자자라면 채권으로 갑니다. 자본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회전하는 강력한 유인이 시장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시겠습니다. 코스피의 ERP는 현재 6.81%포인트입니다. 35년 미국 평균의 4배가 넘는 두께입니다. 다만 이 격차의 큰 부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닝일드에 이미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국이 매력적이다가 아니라 한국은 위험을 더 많이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이제 회원님 본인의 자리를 점검할 차례입니다. 회원님께서 IRP나 DC, 연금저축 계좌에 어떤 자산을 담고 계신지에 따라서 지금 상황은 위협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성장주와 AI 테마 ETF의 그 비중이 과도하지 않는지, 두 번째는 그 채권 ETF의 듀레이션을 확인하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코스피 비중을 오히려 늘릴 시점인지 아니면 아직 이른 시점인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다음 차트에서 구체적으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IRP DC 계좌에서 자주 쓰이는 ETF 카테고리들을 듀레이션 기준으로 정렬한 그래프입니다. 위에서부터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미국 단기채 SHV 빌은 듀레이션이 0.3, 50bp 추가 상승에도 마이너스 0.1% 영향에 그칩니다. 국고채 3년 단기채 ETF도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러나 아래로 쭉 내려갈수록 충격이 커집니다. 코덱스 종합채권은 마이너스 3.0%, 미국 중기채 IEF는 마이너스 3.8%, 그리고 이제 회원님께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미국 장기채 그 TLT는 마이너스 8.5%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주식 영역입니다. 스파이는 마이너스 9%,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나 타이거 미국 나스닥은 마이너스 14%, AI 테마 ETF는 마이너스 19%까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주식이 위험하니 미국 장기채로 옮기겠다고 결정하셨다면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미국 장기채는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지금 환경에서는 듀레이션 위험에 노출된 자산입니다. 정리하면 회원님께서 오늘 점검해야 할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AI와 테크 비중입니다. 전체 위험 자산에서 30%를 초과한다면 일부 차익 실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듀레이션이 28에서 38 사이에
가장 취약한 자산군이고요. 두 번째는 그 보유 채권 펀드의 듀레이션입니다. 장기채 펀드 비중을 줄이고 단기채로 일부 이동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TLT 같은 미국 장기채는 50bp 추가 상승할 경우 마이너스 8.5%의 추가 손실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 시장 비중입니다. 코스피 ERP는 분명 두껍지만 환율과 거버넌스 위험이 가격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무조건 한국이 매력적이라는 결론은 단순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재조정은 오늘 결정하시고 내일 실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점검은 일단 오늘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할인율 상승은 성장주의 적입니다. AI와 테크 비중 점검을 미루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연 프리미엄이 사라진 시장은 자본 회전을 부릅니다. 단기채와 가치주가 새로운 균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실질금리 상승은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팁스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회원님, AI 랠리가 가능했던 세 가지 토대, 낮은 할인율, 풍부한 우연 프리미엄, 안정적 실질금리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오늘 영상을 보시고 회원님께서 하셔야 될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